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공식화한다고 합니다. 아직도 취임 2주년밖에 안 됐나? 일단 이런 생각부터 들지 않습니까? 이도훈 대통령 홍보수석이 어제 채널A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전한 건데요. 공식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그냥 자아자찬뿐인데요. 소통은 이미 많이 달라졌다. 기자회견을 새로 하느냐는 뉴스가 안 될 정도로 소통을 많이 하고 있다. 아니, 어느 세계에 살기를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소통을 한답시고 쇼나 하고 있으니까 많은 시민들이 아니 쇼는 그만하고 진짜 소통 좀 해달라. 왜 도대체 총선을 참패해놓고도 정신 못 차리고 그냥 자기 자화자찬이나 하고 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주변에서 계속 저런 얘기들을 하니까 저거 자기들만의 세상에 갇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기자회견도 한다고 봐도 될 것 같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시점과 방식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이 기자회견이지 그냥 본인들이 준비한 대로 그대로 읽고 그냥 들어가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추가 영수회담도 기대한다고 하는데요. 양심이 있으면 저런 말 못합니다. 아니 이런 상황에서 추가 영수회담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2번, 3번, 100번 한들 답이 정해져 있는 상황 아니냐고요. 이러니까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당연히 이런 입장을 전하는데요. 국민이 말하고 민주당이 요청한 사안에 먼저 대통령이 답부터 해라 이 말입니다. 이러한 변화 없이 무슨 추가회담이냐는 얘기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물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결국에는 특검법 거부권 행사 여부가 변화의 판단 기준이 될 거다.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해서도 무슨 포퓰리즘 타령이나 하면서 아예 듣지도 않은 척하고 결국 국민들의 절규, 아우성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그냥 자기가 대통령으로서 야당 대표 만났다. 이게 끝 아닙니까? 이래놓고 무슨 소통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합니까? 이러니 언론에서도 소통 쇼를 하려다가 역효과만 불렀다. 윤석열 대통령이 되치기를 당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여기서 3가지 확인할 수 있는 건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둘째, 불통의 인상만 강화시켰다. 셋째, 앞으로 이런 식의 만남은 지속되기 어렵다. 이건 보수 진보를 떠나서 윤석열 대통령을 아주 극단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 보고요. 윤석열 대통령 쪽이 이런저런 기획을 했지만 민주당에 2번이나 되치기를 당했다고도 평가합니다.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A4용지를 꺼내면서 기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15분 동안 발언한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이재명 대표한테 책임 떠넘기는 게 불가능해진 상황입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가 많은 국민들의 요구를 정리해 가서 조목조목 전달했는데 아예 그냥 못 본 척하거나 대놓고 거부를 하거나 아니면 우회해서 거부하거나 이러고 있는 게 현실이라 당연히 후폭풍이 거셀 수밖에 없는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점유율이 아무리 85%라 하더라도 결국 이재명 대표가 골을 넣었다. 이런 평가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니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끌어내려야 된다니까. 좀 내려와라. 가만히 냅둬도 어차피 안 바뀐다. 이런 반응들이 대부분이고요. 이런 와중에도 정신 못 차린 이런 사람들이 있죠. 펠레라 불리는 박성민 씨는 영수회담 승자 없는데? 윤석열 이재명 둘 다 패잔데? 늘 이런 식으로 양비론을 펼치는데요. 국힘에 가가지고는 언젠가 자기한테 공관위원장을 시키면 연판장 돌린 사람들 감점하겠다 뭐다. 아휴.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국민의힘 지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꾸 중립인 척하면서 언론에다가 대고 민주당이 새누리당 망할 때랑 똑같다. 지난 총선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무슨 진중권 현상을 주목한다. 이런 황당한 소리를 했던 사람이고요. 이번에도 민주당 지지층과 호남이 이재명 대표한테 등 돌릴 거다. 그래서 민주당의 패배를 전망한 사람입니다. 아니 당연히 양 당이 잘못했을 땐 비판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맨날 저런 식으로 양비론만 펼치는 게 도대체 무슨 객관적이고 무슨 중립적인 겁니까?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건 이재명 대표의 5,400자 청구서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엔 굉장히 큰 부담이 됐다는 거고요. 한마디로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 왔다는 겁니다. 결국 최혜병,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걸 두고 윤재욱 원내대표의 주장이 정말 기가 막힌데요. 다시 그 문제를 야당에서 얘기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 거다.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왜 선택적으로 반응하냐 이렇게 논란이 커지자 아니 비공개 회담 때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다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대답 안 한 거 아니겠냐. 만약 비공개 때 그 문제를 질문하거나 논의를 민주당에서 제기했다면 이거에 대해서도 답변을 했을 거다. 이런 해괴망측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본인들 논리가 궁하다고 하더라도 저게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까? 아무튼 중요한 건 민주당에선 5월 2일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라.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됐고요. 이걸 두고 국힘에선 못 받아들이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뒤로 미루고 있는 겁니다. 계속 22대 국회 타령하는데 지금 21대 국회가 끝났습니까?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니 일도 안 하고 돈 받아가고 그래놓고 국회의원들이 무슨 국민을 생각한다, 민생을 챙긴다 이런 말장난하는 거 안 웃음냐고요. 어느 회사에서 도대체 이런 식으로 하는데 월급을 받아갑니까? 아무튼 국힘에서는 정쟁법 처리하는 게 주가 되고 거기에 민생법안 한두 개 처리를 끼워 넣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인들이 지금 정부 여당입니다. 심지어 총선을 참패한 심판을 받은 여당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저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은 5월 2일에 본회의를 개최해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나섰고요. 여기서 또 등장하는 사람이 있죠. 바로 김진표 씨입니다. 어쩌다 저런 사람이 국회의장이 돼가지고 지금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겁니까? 아니 국힘 쪽에서 넘어온 국회의장도 아닙니다. 아무튼 2일에 본회의를 개최하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의무를 다해라. 지금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 왔다는 거고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 의장으로 역사에 남을 거냐? 그런데 이대로 가면 당연히 그런 흑역사로 박제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5월 4일에 북남비 해외 순방이 이유라면 필사적으로 의장의 해외 순방을 저지하겠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고요. 본회의를 개최해라. 할 일부터 해라. 해외 순방이고 나발이고 지금 최혜병 특검 그리고 이걸 비롯해서 각종 법안들 처리할 게 지금 산더미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무슨 해외 순방에나 집중하고 있냐 이거죠. 그래서 국회의장의 더 중요한 업무는 순방이 아니라 바로 본회의 개의라는 게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고요. 그래서 김진표 의장이 본회의 안 열고 그냥 해외 가면 출국을 막는 방안까지 고려한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1대 국회 끝난 거 아니고요.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안건이 차고 넘치는데 어떻게 저래놓고 국회의장이라고 여기저기 거들먹거리고 다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국회법 제76조 2조문에 따르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도 국회법상 매주 목요일에 본회의를 열게 돼 있다 하고요. 지금 여야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김진표 의장은 본회의 열 수 없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 그냥 넘어가려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국회의장 한 명 때문에 일을 못하고 법사위원장 한 명 때문에 모든 법안이 다 막히고 이런 일을 되풀이해야 됩니까? 22대 국회에선 반드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오죽하면 박주민 의원도 김진표 의장을 떠올리면서 환장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원내수석 부대표로서 중요한 일들을 처리해 가고 있는데 그냥 김진표 의장이 노! 안 해! 이러면 그냥 끝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겁니다. 특히 본회의를 2번 열어야 최혜병 특검법을 확실히 통과시킬 수 있다는 건데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에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5월 2일에 본회의가 열려야 21대 국회 안에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21대 국회 임기가 5월 29일까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민주당은 5월 2일, 5월 28일 이때에 본회의 개최를 한다는 거고요. 만약에 김진표 의장이 해외 순방 후에 18일 귀국하고 나서 본회의가 열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혜병 특검이 그때 통과한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시간 질질 끌다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고 거부권을 행사해버리면 당연히 22대 국회로 가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님이 어떻게 하려 해도 답이 없다는 상황인 거고요. 그러니까 5월 2일에 반드시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도록 압박하는 게 지금 남아있는 기간 동안 무엇보다 중요한 쟁점이 됐다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는 뒤로 밀어놓고 4일부터 18일까지 미국이나 멕시코 갈 생각이 신났습니까? 진짜 짜증나고요. 홍익표 원내대표도 내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가 안 되면 의장 순방 같이 못 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 저런 식으로 해놓고 나는 합리적이다. 나는 그래도 국회의장으로서 양쪽을 다 어우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고요. 이러니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정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분노가 끌어올라서 아예 넘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모든 법안들이 어떻게 저 한 명 때문에 다 막혀야 되냐 이거죠.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다음 국회의장은 추미애로 우리가 힘을 다 몰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압도적으로 나오는 거고요. 민주당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 양 지지층에서도 압도적으로 추미애 의장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주진영의 각 유튜브에서도 투표한 결과 추미애 의장이 압도적인 여론을 얻고 있는데요. 추미애 당선인이 다음 국회의장이 되도록 우리가 힘을 싣자 이런 얘기가 지금 왜 나오는 거겠습니까? 그만큼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22대 국회의장이 돼야 적어도 이런 식으로 국회가 발목 잡히는 일은 없지 않겠냐 이런 민심이 모인 거라 보고요. 이후로 어떻게 되는지 특히 5월 2일 내일이죠.
김진표 의장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우리가 계속 지켜보고 압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하루가 굉장히 중요한 하루가 되겠네요.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